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고 일어나면 재앙 데일리 재앙 브리핑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그 일가족의 온갖 비행위와 관련된 논란이 온 나라를 뒤엎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의 동생인 조건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건 판사의 대선배뻘인 즉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 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건 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명재건 판사가 조국의 동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보고 구속영장 발부기준 공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이 교수는 13일 지인들에게 보낸 두 쪽짜리 서면에서 이같이 말하며 영장 발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기준이 모호한 게 아니라 법원 내부의 영장 발부 기준이 여러 제명별로 구체적으로 서면화되어 있지만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 교수는 이 때문에 명재건 판사가 그 기준을 위반해 조국의 동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과거 자신이 영장 전담 판사라던 일화를 언급하며 조 씨에 대한 명 판사의 영장 기각을 비판했는데요. 이 교수는 내가 영장 전담 판사를 할 때 배임 수수죄에서 수수 액수가 제일 중요한 요소였기에 5천만 원 이상의 수수면 실형이 예상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봐서 영장 발부를 원칙으로 했다. 수사 개시 전에 돈을 반환한 경우는 발부 기준액을 높이고 돈을 받고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일 때는 발부 기준액을 낮추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내 기억이 조금 부정확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준표를 제가 복사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조국의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과 같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무모하게 가보는 법관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해서 복사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서 조국의 동생은 2억의 일부라도 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준 사람들과 교사로 채용하는 부정한 업무 처리를 했다. 교사 채용은 공정성을 높게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국의 동생은 배임 수재죄 한 죄만으로도 도저히 구속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한 위와 같은 영장 발부 기준이 공개돼 있었으면 명 판사조차도 기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조국 동생이 증거인멸 교사를 한 것도 명백하다. 배임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배임 수재죄와 증거인멸 교사죄 두 죄만으로도 영장 기각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하면서 명 판사의 크게 잘못된 영장 기각이 구속영장 발부 기준의 공개라는 제도 개선에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핑계를 대지 말고 신속히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조건 씨는 지난 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영장 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하자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서면 심리를 거쳐서 지난 9일 새벽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데요. 조는 솔직히 법률과 관련한 깊은 공부를 하지 않은 일개 일반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조차 비판할 정도면 이번 조건 씨와 관련한 판결이 잘못된 것임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감하시는 것처럼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 같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 장관 일가의 행동을 보면 이분들은 정말로 예외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저같이 평범하게 살아온 일개 시민들은 정말로 조 장관 일가를 보면서 분노할 권리도 없는 것인지 참으로 자괴감이 들 지경입니다. 당신들도 사람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 당신들이 먼저 약속한 것은 제발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